안녕하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2017년 5월경에 대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 3대 예언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이 지나면서 당시 했던 3대 예언이 너무나 적중했다. 안스트라다무스다. 돗자리 깔아야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그 유튜브 영상에서 안철수 3대 예언 치면 당시 유세 현장에서 안철수 대표가 3대 예언을 말씀하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틀어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직접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대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현장 분위기를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두 번째,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고 맙니다. 개파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사람들을 안 씁니다. 무능하지만 자기 편 사람에게만 중요한 일 맡깁니다. 개파 세력은 줄 잘 쓰는 사람만 씁니다. 개파 세력은 말 잘 듣는 사람만 씁니다. 세 번째,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적중했다고 감탄하고 있는 첫 번째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적중했는지.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아주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윤석열 사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악해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는 것은 좀 유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불쾌하셨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내 마음에 빛이 있는 조국을 임명하겠다는데 검찰총장이 왜 나서느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명하셨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딸 조민 씨 입학시키려고 표창장 위조까지 했는 게 나와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조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그것 때문에 둘로 나눠서 싸웁니다. 이제 도로를 가운데로 두고 한쪽은 조국 지지 집회를 하고 바로 맞은편에서 조국 사퇴 촉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조국 씨 물러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대검찰청 앞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치고 싶지 않아서 반대쪽 파 사람들 법무부의 화분을 산더미처럼 사놨습니다. 누가 더 쪽수 많았냐를 싸우고 있는 거죠.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거 국민청원 들어가도 반으로 나뉩니다. 이쪽이 20만 명이면 이쪽이 20만 명입니다. 임기 내내 이지를 하고 있어요, 진짜. 자, 지난 8.15 광화문 집회 때 보수적 지지자들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하러 대규모로 모였습니다. 경찰 차벽으로 맞고 난리쳤습니다.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진정해서 그렇지,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 집회에 전 국민의 반이 나왔을 겁니다. 이 반대쪽 도로에 문재인 지지자들 나머지 반이 해갖고 나눠가지고 도로를 중심으로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왜 계속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철수 대표가 2017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고 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섬찟한 이야기지만 이 부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최근에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그 새로운 3대 예언을 했습니다. 이건 뒤에 방송에서 또 한번 표현하겠지만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양당 구도가 계속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나눠가지고 이렇게 또 표를 갈라서 이짓거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 내전 상태에 돌입할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설마 대한민국에서 내전이라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일어날 3대 예언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설마 그러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하겠다고 하는데 뭐 임기 내내 반나눠 싸우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지금 임기 끝난 이 시점까지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전이 꼭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보수 유튜버하고 진보 유튜버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건 한쪽은 그냥 막 까고 있고 한쪽은 무조건 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중도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쪼개져서 이렇게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헐뜯고 싸우다가 나라 다 망하고 나서 그때 가서 5년 뒤에 또 가서 안철수 그때 맞았네. 그때는 대한민국이 망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온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리더를 우린 이 시점에서 꼭 새로 뽑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중도뿐만이 아니고 보수, 진보 모든 국민들이 이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을 안철수를 못 뽑겠다면 적어도 서울시장만큼은 안철수를 뽑아서 중도 철학을 가진 사람이 국정을 운영했을 때, 국정은 아니더라도 서울시를 운영했을 때 서울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나라를 계속 끌고 가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한 번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